안녕하세요. 제가 1년 동안 멜번에서 지내면서 맛집이나 카페 이곳저곳 많이 가봤는데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곳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. 실은 제가 홍대병에 걸려서 남들 다 가는 곳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선정한 기준은 관광객 사이에서 유명한 곳이 아닐 것, 주로 현지인이 오는 곳이거나 빈티지하거나 제가 맛으로 인정한 곳입니다. 로컬 분위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사람에 따라서는 취향이 안 맞는 곳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구역을 나눠서 설명드릴 건데 CBD, 피츠로이, 브론즈윅, 칼튼, 세인트 킬다, 사우스야라 그 외 지역 순으로 알려드릴게요. 먼저 CBD인데 CBD에는 워낙 관광객도 많고 프랜차이즈 가게들이 많아서 딱히 생각나는 데가 없었는데 그 사이에서도 가장 제 취향에 맞는 곳 딱 한 군데 알려드릴게요. 바로 플린더스역 근처에 있는 Jungle Juice Bar. 라는 브런치 카페입니다. 여기는 예전에 샘 해밍턴이 단골집이라고 추천했다고 하더라고요. 일단 여기가 좁고 짧은 그런 골목길 가운데에 있는 가게인데 제대로 된 간판도 없고 이렇게 가게 바깥쪽에 있는 이런 테이블도 그렇고 외관이 빈티지한 게 너무 제 취향을 때리는 곳이에요. 메뉴판도 동화책 커버를 활용해서 너무 귀엽고 연어가 들어간 베이글 샌드를 먹었었는데 과하지 않은 기본에 충실한 딱 클래식한 맛이었어요. 커피도 베트남 커피나 스페니쉬 커피 같이 특색 있는 메뉴가 있어서 그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. 피츠로이도 관광객분들이 많이 가시는 곳인데 제가 피츠로이에서 가장 좋아하는 가게가 있어요. 한 5번은 간 것 같은데 바로 Black Cat Fitzroy. 이라는 펍입니다. 호주 카페들이 보통 오후 3시쯤이면 문을 닫잖아요. 저같이 저녁형 인간들이 이제 외출하면 카페를 가기가 굉장히 애매해지는데 그럴 때 맥주 한 잔씩 하러 갔었어요. 주로 현지인들이 많이 오고요. 실내도 충분히 좋은데 저는 항상 바깥 자리에서 분위기를 즐겼었습니다. 두 번째는 Napier Quarter. 라는 와인바 겸 카페입니다. 여기서 파는 엔초비 토스트 때문에 이 가게를 골랐는데 엔초비 자체가 호불호 갈리는 음식이라서 취향을 좀 탈 것 같긴 하지만 이국적이고 독특한 브런치를 먹어보고 싶다 하면 추천드립니다. 세 번째는 Cam's Kiosk. 라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입니다. 사실 여기는 피츠로이에서 좀 거리가 있는 살짝 외진 곳에 있는데 그런 만큼 관광객보다는 현지인들이 더 많았고요. 건물 외관이 멋있고 분위기가 좋아서 날 밝을 때 야외 자리에 앉아서 밥 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갔었을 때는 해가 다 진 저녁에 내부 자리였어서 조금 아쉬웠어요. 브론즈윅에는 제가 강력 추천하는 젤라또 집이 있는데요. Luther Scoops. 라는 곳입니다. 멜버른에서 젤라또 하면 흔히 피콜리나나 메시나 피다피포 많이 가실 것 같은데 저도 그 세 군데 다 먹어봤었거든요. 그렇게 맛있다고 맛집이라고 해서 다 시도를 해봤는데 먹을 때마다 제 입에는 그냥 젤라또인 거예요. 딱히 뭐가 특별한지는 모르겠는? 근데 여기는 제가 반신반의하면서 먹었다가 그 뒤로 한 3일 연속을 내리갔어요. 얼그레이 초콜릿은 필수로 드셔야 하고 피스타치오도 정말 추천드리는데 다른 젤라또집 피스타치오랑은 다르게 살짝 짠맛이 있어요. 근데 그 짠맛이 단맛을 극대화해줍니다. 제 인생은 이 집 젤라또를 먹기 전과 먹은 후로 나뉩니다. 저는 이 집 젤라또를 먹고 나서 내가 그동안 먹어왔던 젤라또는 젤라또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. 주말에 가면 줄을 길게 설 정도로 인기가 많은 집이에요. 두 번째는 Walrus. 라는 브런치 카페입니다. 아메리칸 스타일의 조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인데 사진 보니까 별로 특별한 거 없어 보이는데? 하실 수 있는데 바로 그 맛입니다. 한국에서 아메리칸 브런치 파는 곳 보면 막 뭔가 화려하고 예쁘잖아요. 근데 여기는 딱 정말 심플하고 클래식한 기본에 충실한 그런 느낌이라 마음에 들었던 그런 곳입니다. 몽블랑 커피가 유명한 굿메저가 있는 칼튼인데요. 굿메저를 가신다면 바로 한 블럭만 건너면 있는 이 피자집을 꼭 가주셨으면 하는데 Leonardo's Pizza Palace. 라는 곳입니다. 여기는 맛있어서 제가 3번이나 가는 곳인데 가면 일단 에피타이저로 Anchovy Crostini. 라는 걸 한 조각씩 드시고요. 피자는 특색 있는 메뉴를 맛보고 싶다 하면 할라피뇨 피자를 추천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면 슈프림 피자를 추천드립니다. 파스타는 버섯 파스타로 드세요. 그리고 후식으로 티라미수까지 드시면 이보다 더 완벽할 순 없다. 예약하고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. 만약에 미처 예약을 못했는데 대기도 너무 길다 싶으면 Johnny
Vince and Sam's Ristorante. 라는 곳도 추천드립니다. 바로 그 근처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인데요. 여기는 제가 저녁에 지나가다가 배고파서 아무 데나 들어간 데인데 안에 분위기도 앤틱하고 제가 주문했던 브로콜리 파스타도 특이해서 맛있었고 피자도 일반 신피자랑은 다른 느낌의 사원형으로 독특하게 나와서 꽤 만족했던 곳입니다. 그렇게 밥을 먹고 나서 그냥 돌아가기 아쉬울 때 들릴 만한 루프탑 바가 있는데요. Johnny's Green Room. 이라는 곳입니다. 시설도 깔끔하고 밤에 갔을 때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. 낮에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밤에 가는 게 더 좋았습니다. 이렇게 칩 하나 시켜놓고 한 잔씩 하기에 좋은 곳이에요. 세인트 킬다 쪽에 제가 CBD의 정글 주스바만큼 좋아하는 제 취향에 딱 들어맞는 브런치 카페가 있는데요. Galleon Cafe. 라는 곳입니다. 일단 가게 분위기가 빈티지한 게 전체적으로 귀여운 느낌이고요. 가면 현지인밖에 없는데 아기나 강아지를 데려온 사람이 많아서 구경하는데 정말 귀여워요.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클래식한 브런치를 여기서도 먹을 수가 있어요. 그 외에도 브런치 종류가 엄청 다양했고요. 가게 내부나 사람들을 구경하는 맛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. 두 번째는 100년 된 치즈케이크가 유명한 Monarch Cakes. 라는 곳인데요. 여기도 가게 내부 분위기가 빈티지하고요. 가시면 보통 치즈케이크를 드실 텐데 시큼한 레몬 맛이 나서 저는 불호였고요. 이렇게 납작한 구겔호프를 더 추천드려요. 먹고 간다고 하면 살짝 데워주시는데 안에 초콜릿이 살짝 녹아서 커피랑 궁합이 되게 좋았습니다. 사우스야라는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너무 관광지 같은 곳은 싫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릴 만한 지역입니다. 먼저 브런치 카페를 한 군데 알려드릴게요. The Lawson Grove Shop. 라는 곳인데 이런 야외 테이블이 있는 게 특징이라 꼭 날이 선선할 때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저도 이 분위기만 보고 간 거라 브런치 메뉴는 특별히 먹어본 게 없어서 뭐가 맛있다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제가 먹었던 연어 베이글은 그냥 무난 평범했어요. 두 번째는 Beverly. 라는 레스토랑인데 건물 옥상에 있어서 사방이 탁 트인 느낌이고 저는 흐린 날에 갔었는데도 해가 점점 지는 걸 볼 수 있었던 것도 그렇고 밤이 될수록 분위기가 점점 더 좋아져서 정말 마음에 들었던 곳입니다. 맑은 날에 가면 노을도 여기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음식은 무난하게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그 외에 접근성은 좀 안 좋지만 제가 가보고 너무 좋았던 곳을 두 군데 알려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Fairfield Park Boathouse and Tea Gardens. 라고 하는 강 옆에 있는 카페입니다. 강 바로 옆에 큰 집 모양을 한 건물이 한 채 딱 있는데 어디 무슨 산장 놀러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. 다만 새가 너무 많아서 조류 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살짝 힘드실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카페나 맛집도 아닌 유명한 관광지이긴 한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꼭 가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. 바로 Point Ormond Lookout. 인데 꼭 늦은 오후에 가서 노을을 보세요. 사진으로 보는 그런 전망이 다이긴 한데 이게 사진으로 보는 거랑은 또 다르게 잔디밭에 앉아서 바라보는 그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.